안녕하세요, 워룬입니다. 오늘은 금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문은 한자로 금, 문 이렇게 쓰고요. 또는 길금문, 혹은 종정문이라고 씁니다. 종, 정, 문. 이때 금은 황금이 아니라 청동을 의미하고요. 길금문의 길은 단단하다 라는 뜻입니다. 단단한 금문, 종정문은 종이나 솥에 새긴 문자라는 의미입니다. 청동기 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금문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금문은 청동기에 새긴 글자였습니다. 이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하는 중국 고대 청동기 특별 전시에서 받아온 건데요. 청동기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전시를 관람해 보셔도 좋겠네요. 자, 술을 담는 그릇, 음식 그릇, 물 그릇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유라고 부르는 청동기인데요.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요. 이게 샴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술통입니다. 유, 여. 이거는 작이라고 하고요. 자, 컵이죠? 술잔입니다. 술잔. 이거랑 똑같죠? 또 고기 삶는 솥인 정이 있습니다. 이게 정이죠? 자, 이렇게 쓰고요. 한자로는 보통 3개 달려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좀 어려운 글자인데 괴라고 하는 곡식 그릇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라고 하는 접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콩두라고 배우지만 원래는 사실 그릇이었습니다. 물을 담는 그릇은 이렇게 이라는 것이 있고요. 넓은 대야처럼 생긴 반도 있습니다. 청동기가 흔히 푸른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색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처음 만들었을 때는 황금색에 가까운 구릿빛입니다. 이렇게요. 금문을 읽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책자도 참고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탁본이 있고 실제 사진이 있고요. 그림도 있고 또 갑골문과 마찬가지로 사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물고기 어자, 이 페이지에 사람 인자도 있고 백성민, 때때로 금문이 갑골문보다 더 상형적이기도 합니다. 네. 금문은 말씀드렸다시피 청동기에 새긴 문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볼 것은 리괴라는 청동기입니다. 지금은 녹이 슬었지만 리괴도 역시 원래는 황금색으로 빛났을 것입니다. 리괴에는 32자의 명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나라 무왕의 상나라 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글자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은 창과자가 있고 그 밑에 그칠지가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의 무자가 되겠죠. 왼쪽에 있는 것은 도끼의 모습을 본뜬 왕입니다. 그러니까 무왕이라는 거를 한 글자로 쓴 거예요. 무 혹은 무왕으로 읽고요. 이거는 사거리를 나타낸 행자의 왼쪽 부분, 그러니까 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동그란 어떤 지점이 있고 그 밑에 발이 있습니다.
이 발지자는 나아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구역을 향해 나아가다. 정벌할 정. 무왕께서 정벌하시다. 머리를 상나라를. 이게 바로 상나라 상자인데요. 이렇게 쓰고 지금의 해서체로 쓰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무왕께서 상나라를 정벌하셨다. 이거는 새의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여기가 이제 새의 머리, 몸통이랑 날개, 꼬리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의 새의 추자가 되었는데요. 이건 이제 어조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유 이렇게 바꿔서 읽고요. 혹은 뭐 마음심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매이광이라는 학자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서 그때는 언제였다 이런 의미로 쓴다라고 해설을 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열 십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간지지 할 때 그 갑자 아시죠? 갑자고요. 이게 원래 열십처럼 썼다가 나중에 이런 게 이제 둘러싸이면서 지금의 갑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밑에는 되게 복잡하게 생긴 글자죠. 이렇게 쓰고요. 점. 이건 이제 간지자로서의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 자자는 원래 이런 식으로 아기가 머리가 있고 팔을 위로 들어 올리고 이 몸통은 이제 포대기에 쌓여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략해서 그렸는데요. 간지자로 쓰는 자자는 이렇게 아주 복잡한 모습으로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왕께서 상나라를 정벌하셨는데 유갑자, 갑자일이었다. 이건 이제 풀 사이로 해가 이렇게 척척 있고 옆에 이거는 원래 점이 찍혀 있어서 물이 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의 아침 조자가 되고요. 풀숲으로 해가 떠오르고 옆에 물도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가 나중에 이게 달월자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점 이제 원래 요렇게 있는 게 도끼 월자거든요. 근데 지금 도끼 월자에다가 점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죠. 도끼 월자에 원래 위아래로 발을 이렇게 넣어서 쓰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해 세자죠. 세월 할 때. 이 세랑 월자는 고대 중국어에서 발음이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월자가 세자의 발음 부분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세라고 써져 있고요. 위에 보면은 이렇게 솥 모양으로 그건 솥 정자입니다. 이렇게 쓰고요. 근데 밑에 이 해세자가 있었잖아요. 그럼 세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게 설이 있는데 이 세가 세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목성을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성이 정, 목성이 솥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이거를 이 정자로 바꿔서 읽고 이게 고들 정자잖아요. 그래서 목성이 바른 자리에 위치했다. 바르게 자리했다. 이렇게 푸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어 주어 하에 나오는 기록을 참고해서 이렇게 해석한 것이고요. 이렇게 있고
있는데 이건 지금의 이길 극자입니다. 극. 이거 복잡한 글자가 있는데요. 이게 사람의 머리고 몸통 있고 손. 이게 사람의 귀겠죠. 사람의 귀를 강조해서 듣다라는 의미를 쓴 글자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글자가 매우 상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문문자를 쓰고 귀자를 넣어서 여기서 귀는 의미를 담당하고 문은 발음을 담당하죠. 그런 형성자라는 육서에서 형성이라고 하는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극문, 목성은 바르게 자리했고 승리가 들려왔다. 밑에 글자 다시 보시면은 다룰 같은 게 있고 이게 사람 몸통 요렇게 여기 탁본에서 확실하지가 않은데 일반적으로는 여기 손 부분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의 일찍 숙자, 여기서는 신속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일찍 혹은 빠르게 이렇게 이건 이제 오른손을 본뜬 거죠. 또 우자인데요. 이때는 이게 있을 유자란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있을 유자의 이 부분이 바로 또 우자의 이 부분이랑 똑같죠. 빠르게 유, 여기서 유자는 점유하다, 점령하다, 가지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또 나왔네요. 상나라. 상나라를 점령하였다. 자, 목성이 정, 바르게 자리했고 극문, 승리가 들려왔다. 숙, 유, 상, 신속히 상나라를 점령하였다. 이건 이제 신이죠. 고대의 형벌도구를 나타냈던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신 쓰고 이렇게 나무처럼 생겼지만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미, 이것도 갑자죠. 신미일에 왕, 무슨 왕일까요? 당연히 무왕이겠죠. 왕께서, 이건 이제 제주 제자인데요. 원래 말뚝을 본뜬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있을 제자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왕께서 계셨다. 어디에? 장소가 나와야 되겠죠? 이 큰 게 한 글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렇게 집 모양으로 있고 점점 슉 밑에 문이 있고요. 사이에 달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정하면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무슨 글자냐? 요즘은 관이라고 읽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문헌에 관이라는 지명이 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관이라는 지명에 왕께서 관 지역에 계셨다. 요렇게 여기 있는데요. 이거는 예정을 하면 요렇게 되고 이거는 군사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선 이게 동사로 쓰였거든요. 주둔하다 그런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주둔하다라는 뜻일 때는 이 또 차자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주둔하셨는데 촉촉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거는 바꿀 역자입니다. 바꿀 역자가 원래 이렇게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컵 안에 어떤 물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거를 다른 컵에 따라주는, 그래서 교환하다, 바꿔주다 이런 뜻으로 쓰다가 나중에는 이게 또 족에 패를 붙여서 하사하다, 하사할 사 이런 말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역과 사는 고대 중국어에서 발음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쇠금자를 붙이고 바꿀 역자를 쓰면 이게 무슨 글자가 되죠? 석 되죠. 그래서 사, 석, 역 혹은 뭐 이 이렇게 되고 역, 석, 사 이 발음이 옛날에 비슷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사할 사로 읽습니다. 주둔하면서 이거는 역시나 똑같은 글자인데요. 또 다르게 읽어야 됩니다. 또 우자가 아니라 오른 우자로 읽어야 돼요. 요렇게 내려오고, 이거는 뭐냐? 일사자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역사사로 바꿔서 읽으면 우사라고 하는 관직이 됩니다. 우사라는 관직의 이 부분은 벼화자고요. 이제 칼도인데 점 우사인 이롤리가 사람 이름이에요. 인명. 그래서 우사 계급의 리에게 하사를 하셨는데 뭐를 하사하셨냐? 다음에 나와야겠죠? 동그라미. 자, 이것은 금, 쇠금자인데요. 이게 철이나 황금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구리동자, 동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왕께서 이 대롱관자, 관 지역에 계셨다. 주둔하시면서 우사 계급의 리라는 사람에게 청동을 하사하셨다. 자, 요렇게 있고 촉촉, 이거는 쓸 용자입니다. 원래 어떤 통의 모습을 본딴 거였는데요. 손잡이가 있는 통을 본따서 쓸 용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예정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읽을 때는 지을 작자로 바꿔서 읽으면 되겠죠. 이때 용자는 뭐뭐로서 이런 뜻입니다. 이로써, 그러니까 앞에 하사하신 청동으로서 만들었다. 뭘 만들었겠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청동기를 만든 거죠. 이렇게 있고, 자, 내려오고, 이렇게. 그래서 이 글자도 좀 어려운데 왼쪽 부분이 깃발 언자 여기 써져 있고, 이 밑에 부분이 이렇게 되고 밑에가 벌레 회자. 근데 이 오른쪽 부분은 우리가 단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춘추 좌시전 성공 16년의 기록에 의하면은 단백달이라는 인물이 이 비슷한 시기에 분봉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단자로 나무목자를 붙인 단으로 읽는 설이 있습니다. 단, 이렇게 내려오고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가 나중에 직선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느낌으로 써지겠죠? 공자입니다. 단공에 이렇게 집면자가 있고 집 안에 뭐가 있어요? 옥이 있어요. 옥. 그리고 조개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장군 부자인데
발음 부분으로 쓰였습니다. 이거는 보배 보자. 옥도 있고 발음 부분인 장군 보 비슷하죠. 그 조개패, 재물이죠, 조개패가. 집 안에 옥도 있고 조개도 있고, 이때 조개는 돈, 그리고 장군 부자는 발음. 보배 보배로운. 이건 이제 계단처럼 이렇게 있는 모습이죠, 이게. 언덕을 올라갈 때 쓰는 계단이고요. 이거는 술통입니다. 이렇게 있고, 촉촉. 손이 밑에 받치고 있고요. 이거는 예정을 하면은 언덕부가 있고, 술, 그리고 양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읽을 때는 높을 존자로 읽습니다. 존, 그리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쭉 내려오고, 사람의 손이 교차되어 있고요. 뭔가 묶어있는 모습, 실 같은 걸로 묶여있는 모습이고, 다른 사람의 양손이 그 사람 몸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원래 노예라는 뜻을 가진, 이렇게 실사가 들어가고 우리 손을 묶어놨잖아요. 이게 쌀미자처럼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자잖아요. 원래 이게 노예라는 뜻인데요. 나중에는 뜻이 바뀌어서 그릇, 이기 혹은 예기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하사신 청동으로서 단공에, 사람 이름이겠죠. 단공이란 분의 보배로운 존이 얘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겠죠. 무정상 유갑자조 세정 극문수규상 신미왕제관사 사우사리금 용작단공 보존이 우정상为甲子昭遂真课文素有伤辛为王在管师赐右使历金用作단공保尊仪. 무왕께서 상나라를 정벌하신 것은 갑자일 아침이었다. 목성이 바르게 자리했고 승리가 들려왔다. 신속히 상나라를 점령하였다. 왕께서 관지역에 계셨다. 주둔하시며 우사인 리에게 동을 하사하셨다. 이로써 단공의 보배로운 얘기를 만들었다.